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시청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주 가소롭고 가증스러운 이런 잡범들, 토착 비리 세력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쥐새끼들은 그 더러운 그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죠. 또 광해에서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을 또 갉아먹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쥐새끼 같은 것들은 어떡하죠? 우리가 통상 과거에 우리가 60, 70년대를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쥐잡기 운동을 해서 끈끈이도 붙이고 쥐도도 놓고 하면서 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전 국민이 열심을 다했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그 2022년 현재 문명국가가 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 쥐만도 못한 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조 단위로 돈을 참 부정을 해서 착복을 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이재명과 그 똘마니 아이들 얘기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요 어떻게 병들었는지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지금 대장동 사건을 재판 연기하기 위해서 지금 김만배가 자해를 하면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죠. 저 김만배 저런 자는요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야 됩니다. 아니면 풀장 속에 집어넣고 먼지 나도록 패야 돼요. 이 자식이 말이에요 법 무서운 줄 몰라요. 그리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김만배나 뭐 정영학이 뭐 관련된 그 아주 잡범들 있죠. 그런 아이들의 그 재산은요 탈탈 털어가지고 거지를 만들어야 돼요. 잡아들인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자들이 불법으로 부정으로 착복한 그런 금전적인 이득을 다 털어서 그 자들을 거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보니까 김만배가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이제 재판이 연기돼서 이재명이를 성남 FC 후원금 사건으로 지금 이제 검찰에 출두하라고 좀 지시가 내려지니까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쥐새끼가 뭐 어디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핑계도 또 안 나간다고 하죠. 자 그런데 제가 그 성남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쭉 이렇게 요즘에 보도된 걸 보다 보니까 두산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네이버가 나오고 차병원이 나오고 현대백화점이 나오고 또 무슨 뭐 도움센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국민 여러분, 과연 이재명이라는 놈이 나쁜 놈이고 그 옆에 빌부터 먹었던 그런 쥐새끼들도 정말 그 쥐만도 못한 놈들이지만 이제 그런 거를 사람이라고 찾아가서 기업이 병원을 짓겠다고 사놨던 것을 한 72억 정도 주고 샀다는데, 처음에 그 두산 측에서 구입할 때는 그걸 지금 뭐 한 7천억 원 가까이 뛰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억도 안 주고 산 땅을 한 7천억 주고 띄어서 팔면 몇 배 장사한 거예요? 야, 100에서 7천억 하더라도 한 70배 되죠? 그런데 거기서 뭐 한 50억이든 100억이든 주는 거 일도 아닌 거죠. 이게 말입니다. 기업을 하는 자들도 이 부도덕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두산그룹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그룹으로 알고 있어요. 야구단도 운영하고. 그런데 그 두산이 왜 그런 불법을 저질렀을까요? 왜? 그 돈에 환장해서 그렇죠. 돈에 미치지 않고서야, 아니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재벌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동산을 병원 부지로 샀다가 병원 안 짓는다고 지금 과징금단 21억인가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남에서는
왜 병원을 안 짓습니까? 하고 과징금 부과를 내니까 그거를 정진상이란 놈하고 두산에 있는 간부들하고 으쌰으쌰 해서 뭐 후원금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밀조를 맺고 그 밀약에 의거해서 몇십억도 밀어주면서 두산에서는 이제 몇천억을 더 또 이득을 보고 참 이렇게 부정과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성남 FC에 발견된 뭐 네이버다, 현대백화점이다, 농협이다, 뭐 도움센터다, 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획득한 이 이익이 있죠. 이거 전부 다 국고 환수해야 됩니다. 얘네들 이 범죄자들 벌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감방 보내서 형무소에서 옥살이 시키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착복한 돈이죠. 수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특히 두산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탈탈 털어야 돼요. 이 자들이 이거 위에도 다른 범죄 행각 벌인 게 또 있을 거예요. 해외로도 아마 돈 빼돌린 게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식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밝혀내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요, 또 김앤장과 같은 정말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이 다 같이 결탁이 돼서 불법과 부정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다큐멘터리도 많이 있어요. 그런 서류들이 있다고요. 왜? 부정인지 알면서 돈이 되니까 그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그 일을 대행해 주죠. 즉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일을 변호사들이 하는 겁니까? 그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다?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김성태 같은 그 쌍방울 그 사람의 변론인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또 같이 일했던 또 KH인가요? 뭐 그런 또 이상한 또 조폭 출신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변호하러 나서는 사람들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들이 있어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라는데 나 그런 친구들 보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전관예우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들이 그 돈 몇십억에 양심을 팔지요. 제가 다음번에는 그렇게 변호를 하겠다고 나선 그런 자들의 실명도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요, 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앞에 가면요, 이 소위 그 진리의 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법을 항상 그 여신이 그 천칭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법은 그렇게 공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주로 공부 잘하고 사법시험 통과해서 판사 검사했던 이런 친구들이 나가서 변호사하면서 그냥 1, 2년 사이에 한미천 당기기 위해 가지고 그런 비겁한 짓을 한다 이런 거죠. 도대체 사회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고시 붙었다는 애들이 공부 잘했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오죽할 게 없으면 고시를 받겠어요. 다른 능력 없으니까 고시 공부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사회 나와가지고 뭐 훌륭한 사람이다, 능력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사회가 정말로 이제는 그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요. 해서 지금 이 가소롭고 가증스러운 이 잡범들은요, 어차피 이 토착 비리 세력들이기 때문에 모조리 쓸어다가 저 용광로에 쳐서 불태워 죽이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평생 감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끔 종신형을 때려야 됩니다. 이 성남 FC 사건 뿐이겠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건요. 이재명은요, 자기들과 경쟁했던 이낙연 캠프에서 흘러나온 얘기로 시작됐듯이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성남 FC에 후원했던 것만 이 정도인데, 자,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지금 얘기 잘 안 나오는 거. 이재명이가 살았던 금호 아파트 2401호 옆에 2402호. 그 GH라고 하는 경기도
경기도 회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토지개발공사인가요? 거기 있었던 그 GH의 사장이 이현욱이라고, 그놈도 변호사인데 서울대 출신이라 그러더라고. 그게 누구야? 정진상이하고 부산 분열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재명이 살던 그 방 옆에 있는 2402호,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조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이 첫 김해에 쓴 법인카드 있죠? 그거 따라다닐 그 몸종 그 종년이었던 그 배소연이하고 김혜경하고 둘이서만 썼어요? 아니잖아요. 그 결제한 내용을 성남시 또 경기도 계속 이어지면서 예하 부서에서 쓴 돈으로 거짓말로 그 서류 작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다 깊이 연루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말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뇌물 같으면 1억 이상 받으면 10년 이상 형기를 살아야 되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00년을 살아도 형무소에서 나올 수가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조폭들이 세운 쌍방울을 통해서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했던 사건이 있죠. 또 쌍방울을 통해서 그것만 있나요? 북한에다 불법으로 돈을 보냈죠. 뭐 아태평화위원회인가 하는 그 암 부수가 지금 구속 감금돼서 이제 술술 불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 도대체가 이런 그 천인공노할 범죄와 만행을 저지르고도 지금 이재명이 나서 뭐라 합니까? 검찰, 내가 그렇게 무섭냐고 있다고 개소리를 떨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 약하고 조그만 강아지 새끼가 나 물지 말라고 먼저 앙앙거리고 지저대는 꼴 아니겠어요? 자, 이런 가증스러운 이재명과 그 조물에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만큼 대가를 치르게끔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이 뇌물 수뢰한 건만으로도 최소 40년, 50년 이상을 살아야 될 건데, 거기에다가 자기와 함께 일했던 김문기 처장이라든지 이완기 전 도시개발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라든지, 또 그 몸종 배소연이의 그 실제 내연의 남편이었던 김현욱이라는 자의 죽음, 이런 그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의 죽음하고 이재명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어서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같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떠드는 자들은 저거 어떻게 돼요? 자, 아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실 수 있는데, 예전에 그 형벌 중에서 그런 형벌이 있다 그러죠. 한 포 한 포 베껴서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 또 육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효수를 해서 그 저작거리에다가 그 성문 앞에다 내다 걸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이재명 같이 이 쥐새끼만도 못한 이런 자들의 마지막은요, 우리 국민 교육 재료로 써야 됩니다. 즉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 거짓말을 한 자는 어떻게 종말을 맞이한다, 부정을 저지르는 자는 어떻게 죽는다, 이런 것을 우리 젊은 청년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 교육 자료로 이재명이 이 자를 그 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될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이재명의 이런 그 만행들, 이재명의 이런 그 가증스럽고 뻔뻔스러운 이런 것들을요, 100일 하에 다 검증하겠지만, 지금 검찰들 또 경찰들 수고들이 많겠는데, 이젠 좀 검찰이고 경찰이고 정말로 당당하게 좀 일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치하에서 그
똥개들처럼 밥 먹기 위해서 일했던 우리 검찰들 다 기억나죠? 이종수 중앙지검장, 이성현 중앙지검장, 또 뭐 박범계, 추미애, 조국 이따위 것들, 이런 것들의 모습 보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비겁하고 비루하고 불법과 부도덕과 비양심의 전형이었다는 것들을. 따라서 이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려면요, 이와 같이 공정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불법, 탈법, 특권을 활용했던 그런 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국민들이 먼저 바뀌어주셔야 돼요. 그와 같이 조국 같은 것들을, 박범계나 추미애 같은 것들을 개만도 못한 거라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과 그러한 높은 경륜과 도덕이 우리 국민들과 이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이러스 곰팡이들이요, 두 번 다시 발호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국가가 변신할 때, 국가가 정상화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요, 이 나라는 바뀝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바뀌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